밤거리는 깊고 어두운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그날은 날씨까지 을씨년스러워서 차가운 바람이 삐걱거리는 나뭇가지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때에 나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섰다. 우리가 모이기로 한 곳은 오래된 마을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그 골목은 마을 사람들이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곳으로 유명했고 그곳엔 예전부터 기괴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한참 걷다 보니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가기로 한 카페였다. 카페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들어서자마자 묘한 분위기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기가 어우러져 마치 시간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주었다. 우리는 카페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카페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없이 작은 쪽지를 주고 갔다. 그 쪽지에는 "조심해, 이곳엔 우리뿐이 아니야" 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장난일 거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카페 안의 불빛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니 길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저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카페 주인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주인은 그저 어두운 미소를 짓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점점 더 불안해진 우리는 자리를 뜨기로 결정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길 건너편에 있던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우리가 온 길에는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어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안개 속을 헤매던 우리는 자꾸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치 길 자체가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아까 카페에서 쪽지를 건네줬던 손님이 서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우리에게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이 고개를 넘으면 절대 돌아오지 못해" 라고 외쳤다. 우리는 그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말대로 무작정 앞을 향해 달리면서 난생 처음 느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떻게든 조금씩 안개를 벗어나던 순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던 것은 안개 너머의 익숙한 거리의 불빛이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다음날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카페를 찾기 위해 같은 골목으로 향했으나 어제의 길목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저 오래된 폐허 건물들만이 삭막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치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지만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카페는 이후로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그곳은 정말 존재했었던 걸까? 아니면 한바탕 꿈 같은 환영에 불과했던 걸까? 누구도 그날의 일을 증명할 수 없었고 우리는 그 수수께끼의 밤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두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인 나는 늘어난 과제와 시험 준비로 지쳐 있었다. 어느 비오는 금요일 나는 모든 것이 귀찮아서 고향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고향은 조용한 시골 마을로 그곳에서만큼은 포근한 침대에서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 늦게 출발한 나는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쯤 도착했다.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작은 우산을 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기다란 그림자가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한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하얀 머리에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조명과 길게 내려쓴 가 때문이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밤에 여기에 왜 이런 분이 있을까?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왜 이렇게 비를 맞고 계세요? 우산이라도 쓰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소름 끼치게 깊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할머니를 두고 가려고 했을 때 그녀가 나직이 말을 꺼냈다. "집에 누구 있어?"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왜 그런 걸 묻는 걸까? 하지만 의심을 내색하지 않고 나는 대답했다. "네, 부모님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나를 지나쳤다. 나는 도저히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 할머니가 지나치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하지만 내 표현이 어두운 것을 보시고는 걱정스러워하셨다. "무슨 일 있었니?"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정말 할머니께서 그렇게 물으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으로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셨다. 마치 무언가 감지한 듯한 행동이었다. "왜 이러세요?" 나는 불안했다. 그 할머니는 아마 이 마을의 전설 속에 나오는 분일 거야. 혼자 다니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신대.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면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내 진정한 후 어머니의 말이 그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왠지 창밖이 신경 쓰였다. 왜인지 모르게 할머니의 눈빛이 떠오르면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빗소리와 헷갈리지 않아서 확신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두근거리며 창문을 슬쩍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에 이불을 끌어안고 지친 상태로 다시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혹시나 해서 창밖에 소금을 뿌려뒀어. 이제 괜찮을 거야. 비록 그날 밤 이후로는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고향에 밤길을 혼자 걷지 않았다. 무엇보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예시로 장편의 공포 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로 남은 한 고등학교의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강원도의 어느 작은 도시에는 Y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오래된 역사와 함께 미스터리한 전설들이 얽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지하실의 여학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Y고등학교는 처음 개교할 당시에는 남학교였으나 몇 년 후 여학생들도 함께 다닐 수 있는 학교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지하 보일러실에서 기혼 여학생 한 명이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실려나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그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의 진실은 난무하는 소문들 사이에 가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생들은 보일러실을 금기된 장소로 여겼고 누구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특유의 호기심은 언제나 위험을 부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장난기 많은 몇 명의 학생들이 그 보일러실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악명 높은 지하실의 여학생 귀신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이를 모험의 일환으로 여겼습니다. 보일러실에 들어간 그들은 어두운 공간 속에서 손전등 하나만 의지한 채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것이 없는 듯했으나 갑자기 벽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작은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 중 몇 명은 그대로 도망쳤지만 남아있는 몇 명은 그 소리를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끝내 멈춘 곳에는 오래된 창고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고리는 이미 녹슬어 있었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한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찍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보일러실 사건이 있던 해의 연감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뒤쪽에 낯익은 여학생의 얼굴이 보였고 그것은 바로 전설로만 전해오던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여학생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여학생이 자신들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고 불안한 마음에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을 닫지 마 라는 낯선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무언가에 의해 쿵 닫힌 채 잠겨버린 후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갑자기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날 잊지 마. 그 순간 촛불이 켜진 듯 방 안은 밝아졌고 그곳에는 슬프고 차가운 눈을 한 여학생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학생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쳤고 그 순간 그들의 의식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학교 관리인에 의해 발견된 학생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정신을 잃은 채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했던 보일러실은 여전히 잠겨 있었으며 그날의 일에 대해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꿈속에서 다시 그 여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학생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긴 여정을 마쳤다는 듯 안심한 듯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 학교에서 그 여학생의 이야기나 이상한 소문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학교에 대한 전설은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가끔씩 그 보일러실에 들어가려는 호기심 많은 이들이 있다고는 하네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지만 강원도의 Y고등학교는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설을 간직한 채 오늘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